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법인 공증을 해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이건 좀 아시는 분들인 거죠. 법인을 운영을 하다가 정관을 한번 바꾸고 싶은데 그때 공증을 해야 되나?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상법을 우선 보면 안녕하세요.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정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설립할 때 법무사님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정관 그렇게 신경 쓰진 않는데요. 이건 형식적인 것만 잘 해주시는 거고요. 정관에 꼭 들어가면 좋은 게 몇 개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법인 설립할 때 법무사님한테 바로 가는 것보다 저랑 먼저 만나고 가시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야 세무사의 관점에서 법인 설립한 다음에 비용 처리하고 여러 가지 규정들을 넣어놔야 되는데 그냥 바로 법무사님한테 가시면 그냥 기본적인 정관으로만 만들어서 나중에 또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꼭 저랑 상담을 먼저 하고 가족법인 상담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 그런지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오늘은 정관이 뭔지, 그리고 정관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추가로 뭘 하면 좋은지,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 공증은 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족법인 정관 어떻게 만들까요? 그리고 공증은 해야 될까요? 정관은 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상 중요한 규정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들 위주로 한번 보면요, 정관이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이다, 또는 그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고,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법인 설립할 때 반드시 정관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난 정관 어떻게 만들지도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그런 거 다 제가 도와드리고요. 법인 설립 원스톱으로 할 때 정관까지 다 봐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더 많이 추가해서 만들어 드립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법인 공증을 해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이건 좀 아시는 분들인 거죠. 법인을 운영을 하다가 정관을 한번 바꾸고 싶은데 그때 공증을 해야 되나?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상법을 우선 보면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보시면 10억 미만인 회사는 어려운 말이 있다가 정관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시 말하면 공증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대부분 또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관의 효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정관에 아주 중요한 규정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를 공증까지 받아 놔야 좀 안심이 되고 나중에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대부분은 또 공증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공증을 받으려면 돈이 좀 들거든요. 그 전에 정관에 충분히 최대한 많이 넣어서 공증을 받는 편이고요. 그렇다고 법인 설립할 때 무조건 공증하는 건 아니고요. 법인 설립은 잘 해놓고 나중에 좀 바꿀 때, 이럴 때 공증을 좀 많이 하긴 합니다. 실무상 그런 거고요. 실무상 이유가 또 있는 게 법인 설립을 좀 빨리 해야 되는데 공증까지 하면 시간도 걸리고 비용이 또 추가가 돼서 처음에 정관 잘 만들어 놓고, 어차피 발기인이 기명 날인하고 서명을 해서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변경할 때 그때는 보통 공증을 받는 편입니다. 정리해보면 설립할 때는 굳이 공증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자본금 10억이 넘으면 받으셔야겠죠. 그리고 변경할 때는 보통은 공증을 받는 편이긴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실 것 같고요. 정관에 여러 가지 기재사항들이 있는데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게 있습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이라니까 뭔가 꼭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꼭 적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보시면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한 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와 같이 일하시는 법무사님이 잘 작성을 해주시고요. 사실 이건 대부분의 법무사님들이 기본적으로 다 넣어드립니다. 왜냐하면 절대적 기재사항이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 법이 설립이 안 되겠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하나 이런 자세한 사항들은 제가 법인 설립 상담할 때 여쭤보면서 정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미리 안 정하셔도 되고요. 저랑 상담하시면서 적으시면 됩니다.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보시면 절대적과 상대적 좀 뉘앙스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상대적인 것은 적으면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중요한데요. 우선 한번 볼게요. 1번 보시면 자기 주식 취득에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회로 가름을 한다.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처분을 하겠다. 요거는 자기 주식에 관한 사항들이고요. 3번이 좀 특이한데 주식을 양도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주주들끼리 이런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주식 함부로 못 팔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이사회 승인을 받고 나서 팔아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아무한테나 이 주식을 이전하지 마라. 이전은 해도 되는데 꼭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규정까지 만들 수 있고요. 이익에 의한 주식 소각, 그다음 주식 전환,
이런 것들이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는 정관에 적어두면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걸 안 적으면 효력이 없는 거겠죠. 대부분 법인 설립 그냥 맡기시면 뭐 무료로 해준다는데 간혹 있던데 그런 곳에 맡기시면 이런 것들은 다 빠져 있을 겁니다. 그냥 표준 정관 아니면 기본 정관이라고 그냥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 절대적 사항들만 있는 정관으로만 법인 설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것들을 넣으려면 또 돈이 필요합니다. 법무사님한테 또 이거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고 저랑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공증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기왕에 이런 조항들 설립할 때부터 몇 가지 넣어두면 좋습니다. 물론 다 넣을 수는 없지만 몇 가지 필요한 사항들, 이런 자기주식 관련 사항들, 이익소가 이런 사항들은 나중에 좀 써먹거든요. 이런 것들은 미리 넣어서 정관을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실무상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사업연도가 있고요. 퇴직급여가 있습니다. 사업연도는 그냥 대부분 신경 안 쓰셔도 되긴 하는데 보통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정합니다. 바꿔 말하면 사업연도를 쓴다는 거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1년이 안 넘으면 6개월도 할 수 있고요. 3월 1일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실무상 아주 복잡해집니다. 아주 꼬이고요.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면 너무 튀면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4월 1일부터 그 다음에 3월 31일까지 할 거다. 이러면 좀 더 있어 보일 수는 있는데 있어 보이나요? 근데 국세청 입장에서 아주 이게 특이합니다. 결산을 보통 3개월 이내에 하는데 6월 말기까지 이제 결산을 해서 저희가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3월 31일에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유독 6월 30일에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럼 국세청 입장에서 갑자기 신고서가 날라옵니다. 그러면 괜히 나만 튀고 더 볼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별로 이게 안 좋고요. 그리고 실무상 제가 정리하는데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류도 아주 많이 필요해지고 별로 안 좋아서 남들 하는 거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면 되고요. 임원의 퇴직금 아주 중요합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세법이랑도 아주 중요하게 얽혀 있는데요. 우선 한번 보시면 정관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이다. 무슨 말이죠? 정관에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으로 퇴직급여를 인정을 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안 정해져 있으면 세법상 따르게 계산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관에 정해두는 게 매우 유리하거든요. 꼭 요거를 적어놔야 됩니다. 이건 절대적 기재사항, 그러니까 무조건 기재하는 건 아니고 적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꼭 만들어 두셔야 되고요. 대부분 있긴 한데 또 이게 간혹 가다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규정이 잘못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가 세법상 아주 중요한 게 일반 소득세보다 퇴직소득세가 엄청나게 낮아서 퇴직급여를 또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요.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퇴직금은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좀 복잡한 산식을 만들고 여기 지급률이 중요한데요. 지급률에서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를 만들어 놓고 배수를 정하거든요. 지금 세법상은 2배수까지가 이제 한도입니다. 보통은 2배수로 해놓고 언제 또 정관이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배수를 좀 다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규정도 함께 넣어서 정관을 꼭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자기주식 규정도 꼭 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대부분 기본 정관에 이 자기주식이 빠져 있거든요. 자기주식 관련 조항들 함께 넣습니다. 제가 이 정관을 그냥 올려드릴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상담을 하고 나서 어떻게 만들어 드리는 게 좋은지를 확인을 하고 만드는 편이어서 그냥 법인 설립이나 아니면 법인을 운영하시는데 내 정관 잘 되어 있는지 걱정이 되신다면 저랑 상담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절대적 기재사항, 그러니까 꼭 적어야 되는 정관을 변경할 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특별결의라는 것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그리고 전체 주식의 3분의 1 이상 이렇게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가족법인은 100% 거의 가족이 있으니까 당연히 되고요. 대부분은 그냥 서류로 잘 만들어 놓고 정관을 변경을 시키는 거죠. 그런 거를 저랑 법무사님이 잘 대응을 해드리고요. 이런 거 골치 안 아프게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인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정관이 뭔지, 정관에 어떤 규정들이 있는지, 법인 설립할 때 그리고 법인을 운영하다가 정관 혹시 잘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통 설립할 때는 제가 상담하면서 정관 만들어 드리고 법인 운영하시다가 저랑 거래를 하시면 제가 정관 달라고 해서 혹시 부족한 거 없는지 확인을 하고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변경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정관이 내용이 좀 딱딱하긴 한데요. 아주 또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 제가 알아서 잘 만들어 드리고 관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